저 구주류계 있잖아요. 예, 신윤계. 예. 그쪽도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뭐 김문수 후보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 패배하고 감옥에 가 있는 상황에서 친윤이라는 렛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여가고 있기는 굉장히 명분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각자 도생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분화되어 있는 게 하나 있고, 한동훈 대표가 직접 참전을 했을 때 한동훈 대 또 반한, 또 친한, 또 친윤, 뭐 이러면서 이게 사실은 쇄신대 기득권, 뭐 혁신대 수구파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게 맞는데, 네. 이게 계속 개파 싸움으로 프레임이 짜지거든요. 공개적인 행보를 하든 아니면 비공개적으로 우회적으로 하든 아니면 SNS상에서 하든 간에 저는 남아있는 한 15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희수 혁신위원장이 내놓았던 네. 당 쇄신책, 쇄신안 네. 이런 거 어떻게 될까요? 그냥 깔아 뭉갤까요? 그래서 당대표가 누가 되시든 그다음에 최고위원으로 이제 청년 체육까지 합치면 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5분의 최고위원 지도부가 어떤 분이 들어오든 간에 제가 만약에 거기 입성을 하게 되면 혁신의 최소한의 저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된다. 참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한동훈 전 대표도 그래요. 조용하시지만 저 구주류계 있잖아요. 신윤계. 예. 그쪽도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뭐 김문수 후보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두 가지 이유 같은데요. 네. 하나는 이제 구주류가 사실상 그 어느 특정한 방향과 특정한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 있질 못해요. 다 좀 분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윤석열이 있을 때는 용산의 대통령, 그다음에 용산의 대통령을 호가호위할 수 있는 찐윤, 네. 또는 언더 찐윤, 뭐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채널로 해서 뭉쳐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윤석열도 감옥에 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일종의 이제 나서기도 힘든 찐윤들이.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 패배하고 감옥에 가 있는 상황에서 친윤이라는 렛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여가고 있기는 굉장히 명분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각자 도생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분화되어 있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앞으로 그 김문수 당대표가 지금 대세론으로 많이 이야기 되니까 네. 김문수 후보랑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일부 그 친윤계 의원님들이나 우리 당의 현역 의원들 중에는 김문수 후보랑 가까운 사람도 있지만 또 김문수 후보랑 또 불편한 관계도 있거든요. 저번에 좀 심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한덕수와의 후보 단일화, 그다음에 후보 교체 논란 때 이른바 친윤계로 분류되는 분들하고 김문수 후보하고 좀 감정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들도 있어서 어느 한쪽에 누구 한 명을 깃발을 들고 뭐 누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을 관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 다음을 생각하겠죠. 김문수 대표가 되면은 그 다음 어떻게 우리는 할지. 어떻게 해야 되나.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전 대표 조용하신데 네. 왜 개입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개입 안 하실까요? 끝까지? 글쎄 일단 그 최근에 그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해서 개파 활동 금지를 해놨고. 네네. 그리고 이번 우리 전당대 선관위에서도 러닝메이트 제도를 일단 공개적으로는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처럼 뭐 누구 당대표 누구 최고위원 누구 청년최고 누구 이렇게 라인업을 짜가지고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당원들이 아름아름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도 좀 나서기가 좀 불편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고심 끝에 불출마를 결정한 데는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고려 사항 중에 하나가 한동훈 대표가 직접 참전을 했을 때 한동훈 대 또 반한, 또 친한, 또 친윤, 뭐 이러면서 이게 사실은 쇄신대 기득권, 뭐 혁신대 수구파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게 맞는데 이게 계속 개파 싸움으로 프레임이 짜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파 싸움이라는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오늘 본선 결정자가 다 이제 추려지고 내일 이제 대구 합동연설회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이 선거대에 돌입을 이제 하면 그래도 혁신파 그룹이 어떤 사람이고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우리의 당원들은 어떤 방향과 어떤 원칙하에서 이번 전당대에 임해야 된다. 이런 저는 그 올바른 방향과 원칙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저는
이야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이미 한번 말은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공개적인 행보를 하든 아니면 비공개적으로 우회적으로 하든 아니면 SNS상에서 하든 간에 저는 남아있는 한 15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지금 현 상태대로라면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되고 최고위원들도 반탄핵파로 채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윤희수 혁신위원장이 내놓았던 네. 당 쇄신책, 쇄신안 예. 이런 거 어떻게 될까요? 그냥 깔아뭉갤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네. 이 당이 그렇게 혁신을 없던 일로 치부하고 뭉개고 그냥 입씻고 가는 당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절박함 속에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힘들지만 최고위원에 도전을 한 거고요. 그래서 당대표가 누가 되시든 그다음에 최고위원으로 이제 청년 최고까지 합치면 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5분의 최고위원 지도부가 어떤 분이 들어오든 간에 제가 만약에 거기 입성을 하게 되면 저라도 또는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좀 서로 논의하고 설득하고 토론해서 이 당이 단합도 좋고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대로는 싸워봐야 이 스피커나 메신저의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듣지도 않고 이대로는 합쳐질 수도 없다. 그래서 혁신의 최소한의 저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된다. 또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돼도 저는 그런 국민적 요구는 좀 모를 리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여기저기 인터뷰를 보면 혁신 이야기는 합니다. 혁신한 단어를 해요. 근데 이제 단합이 우선이란 말을 먼저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혁신의 일정한 국민적 높이에서의 성과는 어떻게든 가시적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당 지도부가 일정 정도 온도차가 있을지라도 잘 모여서 논의하고 토론해 보면 최소한의 혁신의 어떤 가시적인 모습들은 내놔야 되지 않느냐. 미리 우리가 혁신을 아예 물 건너갔다라고 단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굉장히 낮은 수준의 혁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해야죠. 네, 그래도 사실은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놨던 혁신안도 그렇고 윤희수 그 혁신위원장이 이제 그 네 분 실명을 거론한 건 개인 의견이니까 빼더라도 네. 윤희수 혁신위에서 내놨던 혁신안도 사실은 그 무슨 동료들 등 뒤에다 칼을 꽂거나 무슨 뭐 무차별적인 인민재판식으로 학살하거나 쫓아내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최소한의 낮은 수준의 혁신의 구체적인 방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